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순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1년 정도 되니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초보자분도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에 부업으로 얼마를 버시는 거예요? 순수익으로 300만 원 조금 넘게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수익 300만 원을 벌기까지 얼마나 걸렸던 거예요? 순수익 300은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네, 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거의 정말 용돈처럼 돈을 벌고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순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1년 정도 되니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그 정도로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업을 몇 가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3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3가지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한 부업은 뭐예요?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인스타 마켓을 처음으로 했었어요. 인스타 마켓 하는 거 초보자분들도 가능한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초보자분도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부업이 되게 많은데 왜 하필 인스타로 시작하신 거예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초보이신 분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접근하기가 가장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접근이 쉬웠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3개의 SNS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블로그는 글을 좀 많이 써야 하는 부분, 유튜브는 영상을 찍고 편집까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인스타그램은 그냥 편하게 사진 한 장, 뭐 동영상 한 장 이렇게 찍으면서 글도 3-4줄만 써도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좀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주변에 있던 또래 아기 엄마가 그 인스타 마켓을 통해서 직장인 월급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제 피드를 올리고요. 제가 판매할 제품들도 같이 피드에 홍보용으로 올린 다음에 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URL에 판매될 사이트를 같이 넣게 돼요. 그러면 일정 날짜의 공구 기간이라고 해서 보통 한 5일 정도 그때 그 물건을 보고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저의 인스타 피드 그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면 그 물건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제가 수입으로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배송을 내가 이제 해주거나 내가 뭐 포장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인스타 공구라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요. 공구 업체들, 도매 업체들이 주문 사이트도 다 만들어주고 배송도 다 체크해서 알아서 위탁 배송처럼 배송까지 다 해주시는 편이라서 되게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 같은 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직장인 분들 중에서 부업으로 사업자 없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인스타 마켓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공구 업체 쪽에서 세금을 공구 업체 쪽으로 떼고 나서 개인 쪽으로 보내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직장인 부업으로도 인스타 마켓이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뭐 아니면 주부분들이나 뭐 아니면 뭐 대학생분들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부업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네. 이거는 뭐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 투자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이제 나중에 팔로워를 좀 키워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건데 그 팔로워가 몇 명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00명 정도 되시면 한번 인스타 공구 마켓을 해볼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3000명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판매하는데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초보분들이 시작해가지고 1000명, 뭐 3000명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물론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2-3달 정도 꾸준히 선팔, 말팔, 소통해요 이런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1000명 정도 팔로워를 확보했었습니다. 보통 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1일 1포스팅 하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도 하루에 사진 한 장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웬만하면은 그래도 자주 소통하는 SNS 플랫폼이다 보니까 하루에 1개 정도 올리시면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너무 바쁘다 하시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에 3개, 못해도 일주일에 1개 정도는 피드를 올리시는 걸 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 뭐 하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막 얼굴 노출하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직장 동료분들하고 연락처가 공유되어 있다 그러실 때는 따로 인스타그램에서 브랜드 계정으로 별도의 계정을 만드시고 나서요. 그 계정에다가 내가 좀 얼굴 공개하는 게 꺼려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키우면은 좀 아이 사진을 좀 대체할 수 있고요. 동물을 키운다, 고양이나 강아지 사진, 그리고 좀 내가 꾸미는 걸 좋아하신다면은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얼굴 외에 대체할 수 있는 피드를 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벤치마킹한 자료들을 찾아서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 마켓을 처음 이제 부업으로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접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가장 처음에 어떻게 해야지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인스타 마켓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수라고 해서 나를 이제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은 돼야 좀 인스타 마켓을 하는 게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팔로워 1000명 있잖아요. 네. 그거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피드를 꾸준히 올리시고요. 그냥 피드만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인스타 마켓에서 어떤 사람한테 팔지 타겟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 옷을 엄마들한테 팔려고 했기 때문에 엄마들을 타겟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피드를 올릴 때도 저의 아이의 그 사진을 계속 이제 육아스타그램으로 해가지고 올리고 엄마 소통, 뭐 주부 소통 이런 식으로 제가 팔려고 하는 물건과 관련된 분들이 팔로우 할 수 있게 엄마 선팔 마팔, 육아맘 선팔 마팔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명을 모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동물, 애완용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면은 동물들의 일상 사진들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인테리어에 관심 있을 법한 그런 핫한 아이템이라던가 예쁘게 조금 찍은 사진들을 올리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어떤 공구를 할 건지를 선별해 놓은 다음에 그거에 관심 있을 만한 분들로 1000명을 이제 모으면 나중에 팔 때 되게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아이템을 딱 정하기보다는 타겟을 어떤 사람한테 좀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게 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타겟들 그게 좀 더 접근하기 좋은 것 같고 소통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선팔 마팔 얘기도 하셨는데 아예 인스타그램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인스타 깔아가지고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워들이 계속 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지 팔로워가 좀 늘어날까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보통 직장인들, 일반 사람들은 평일 낮에는 잘 활동을 하지 않고 주말에도 이렇게 많이 활동하지 않는데 아침 일찍 출퇴근하는 시간,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6시에서 7시 그리고 자기 직전 9시에서 12시 사이쯤에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때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제 피드 올리시고 소통, 선팔, 마팔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인스타를 키우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선팔할 테니 나한테 마팔을 해줘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팔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 계정에 가가지고 팔로우를 먼저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해시태그라고 해서 샵 누르고 해시태그 검색어를 누르면 이거를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제가 육아만 선팔, 직장인 선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내가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직장인 선팔 검색해서 들어와서 선팔을 누르고 댓글로 선팔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마팔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인스타그램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검색을 했을 때 해시태그 검색으로 직장인이면 직장인 선팔, 주부면 주부 선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육아맘이면 육아맘 선팔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그 해시태그로 먼저 올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게시물에 가가지고 팔로우를 해주고 내가 댓글로 선팔했어요 이러면서 마팔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해준다는 거죠.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핫한 데 있잖아요. 맛집이라던가 좀 유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피드를 올리시면은 아무래도 좀 관심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섞어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로우 1000명이 되고 나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공구 업체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파라스타라던가 소비도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인스타그램 전용으로 공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도매 업체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상세 페이지까지 예쁘게 되어 있는 물건들을 제가 샘플로 구매를 한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제가 생으로 이제 사진 찍고 영상 찍은 거를 제 인스타에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날 판매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구매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요즘에는 공구업체에서 사이트까지도 다 URL 해가지고 발행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도 쉽고 좀 가볍게 부업으로 시작하기에 되게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샘플 그 구매라고 했을 때 그 샘플 구매 비용이 얼마 드는 거예요? 도매가로 좀 더 좀 저렴하게 예를 들어 소비가가 한 뭐 15,000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도매가로 한 10,000원 정도 샘플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되게 작은 거 뭐 수세미면은 몇천 원일 수도 있고 홍삼 세트면은 한 3만원, 4만원일 수도 있고 돈가스 세트라고 하면은 15,000원 제품마다 다 다르거든요. 소비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사서 사용해보고 인스타 피드로 계속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을 판매할 것이다 라고 약간 이제 입소문을 내고 인스타그램에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을 한 대가로 도매 업체한테 수수료를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수수료는
수수료는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보통 공구업체 통해서 하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가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거기에서 세금 같은 거는 이제 다 떼고 저한테 계좌이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입을 해가지고 물건 전체를 다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샘플 하나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피드를 잘 꾸며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링크를 타고 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수료를 10%에서 30% 정도를 받는 거고 그걸 통해서 수익이 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판매했다고 하잖아요. 네. 최대 이제 수익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홍보를 잘해서 돈가스가 100개 팔렸다. 그러면은 그 100개치의 그 금액을 제가 벌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이 버시는 분은 몇천 원까지도 버시는 분들도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하시긴 했지만 그런 가능성이 저는 무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결국엔 피드를 관리 잘하고 팔로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그 한계치가 따로 없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인스타 마켓의 그 가능성이 무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인스타 피드에 공구들만 쫙 있고 뭐 일상적인 거 이런 거 없으면 아무래도 이거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은 광고만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공구만 파는 사람이야 하면서 안 할 거거든요, 팔로우를. 네, 맞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나 이거 마켓해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친근한 옆집 언니, 삼촌, 아는 오빠 이런 것처럼 이제 처음엔 좀 소통하는 걸로 계속 일상을 소통하는 건데, 가끔씩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좀 팔려고 한다. 예를 들면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운데 내가 좋은 선크림을 하나 알게 됐다. 이 선크림 사용해보니까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후기라던가 선크림을 들고 나들이를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상의 피드를 좀 올리시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면 믿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좀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 선크림을 판매하려고 한다. 근데 특별히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인친분들한테만 조금 싸게 하려고 하니까 제 거 프로필 링크 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장사꾼이요 라기보다는 옆집 아는 사람인데 그냥 소개해주는 거고 이게 당신한테 많은 혜택이 돼. 이런 식으로 피드를 이렇게 꾸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 관계를 맺은 다음에 친해진 다음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가보다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같이 그냥 공동구매해서 싸게 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네, 맞아요. 이거를 그냥 대놓고 그냥 난 장사꾼이니까 이거 팔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정말 인스타 마켓이랑 되게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팔로우를 모은 다음에 공구를 진행하려고 딱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린다고 뭐 무조건 다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사람들이 이거 구매하게 만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를 하기 적어도 2주 전에 이 제품을 계속 피드에 노출을 조금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가져 한다거나 유행한다거나 그런 제품들을 제가 요즘에 먼저 좀 사용해서 이렇게 후기 형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라고 세팅이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디데이를 정하고 이때 이제 공구할 거예요. 하고 공구를 하고 공구하면서도 계속 이 상품 쓰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 상품을 실제로 썼던 제 인친분의 피드를 소개해서 리그램이라고 해서 이분도 이렇게 썼는데 좋대요. 이런 식으로 점점 가는 거고 중간중간에 다음 제품은 이걸 한번 해볼까 봐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올 수도 있죠. 댓글로 이거 좋아요. 이거 하면 무조건 삽니다. 아니면 이거 제품 조금 안 좋다던데 그 피드백들이 오니까 반응을 보는 거고, 인스타 마켓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대박이 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용돈이라도 벌어본다. 부업처럼 좀 작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꾸준히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도 막 인스타 마켓 하시고 한 달에 3-4번씩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중에 대박 상품이 딱 온다 하면은 수익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 이게 인스타 마켓의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옛날에 뭐 팔로우 늘려주고 뭐 이런 어떤 해시태그 뭐 검색해주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거의 잘 안 걸리고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보안이 엄청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하나하나 팔로우를 늘리고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했을 때 판매 효과도 더 좋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정직하게 하나씩 이렇게 소통하고 인스타 팔로우 늘리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이게 한순간에 인스타그램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게 걸렸다. 그럼 이게 블락당하거나 인스타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그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네, 맞아요. 이 공구를 진행했을 때 물건이 많이 팔릴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어쨌든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한두 개만 팔렸다고 쳐요. 그럼 한두 개에 대한 수수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많이 팔렸다고 하면 더 좋은데 조금만 팔려도 그런 수수료를 다 주는 편이고요. 업체들은 되게 많아요. 공구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 사람들이 보통 뭐 공구
누구 오픈, 공구 중, 공구 진행 중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타고 또 와서 엄청 의뢰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이분하고 했는데 물건이 조금 팔렸다. 그런 부분들은 잘 이제 체크하면서 하는 게 좋고, 다른 공급업체랑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개 팔렸어, 이번에 조금 팔렸어 라고 해서 단순히 적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경험 축적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인스타에다가 하다 보니까 사실 업체 쪽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나한테 DM으로 와가지고 막 CS나 이런 거 되게 피곤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업이 어쨌든 장점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들은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DM으로 이제 문의 오면은 한 분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 정성껏 답변을 해주고 새벽 1시, 2시에도 문의 오면 답글 해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치기도 하고 현타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해주고 하는 게 맞나? CS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DM으로 문의를 달라고 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채널이라던가 이렇게 좀 다른 채널 쪽으로 한 번 더 허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CS 문의를 줄 수 있는 DM은 되게 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같은 인스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요. 오전 10시부터 4시에만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규칙을 정하면 조금 더 좀 수월하게 CS를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피드에 올릴 때 이게 사진이지만 이게 글보다는 좀 더 간단하지만 사진 어떻게 찍어야 될까 약간 좀 고민이 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스타 팔로우가 좀 늘어나는 사진 찍는 법은 뭘까요? 사진도 사진인데 동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인스타그램 쪽에서 유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요즘 뭐 틱톡이든 유튜브든 영상으로 소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팁을 드리자면 뭔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 한 번에 한 10장씩 동영상도 한 2-3개씩 찍고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걸 선별하시고 편집할 수 있는 어플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진 어플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앱이라던가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VLLO 이런 식으로 좀 핸드폰 어플로도 충분히 한 번 더 수정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생날의 그 이미지보다는 보정해서 올리시는 걸 저는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짧은 영상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올리면 조금 더 이제 팔로우가 늘어나거나 인스타그램이 노출시켜주거나 이런 게 좀 유리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어떤 날에는 되게 이제 막 바빠가지고 도저히 막 사진이랑 이런 거 찍을 엄두가 안 나요. 그러면 그냥 시간 많은 날에 주말이나 이런 때 많이 찍어놓고 킵해놨다가 평일에 그냥 올리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조금 날을 잡고 주말에 나들이를 가거나 놀러 갔을 때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한 2-3군데를 가서 거기서 아이 노는 사진, 제가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들 갖고 와서 그 컨셉별로 여러 이제 구도를 잡아서 찍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한 다음에 요일별로 딱 하나씩 올리시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구를 진행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수익 구조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인스타그램을 키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가 수익을 더 추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활용했던 거는 단순히 인스타 공구마켓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좀 쇼핑몰을 확장했던 거,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활용했던 거를 가지고 강의와 개인 브랜딩 코칭으로도 수익을 여러 가지로 창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되게 이제 가볍게 쉽게 시작했지만 이것만 가지고 수익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어쨌든 하면 물건만 그대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수익 구조를 또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거고, 네. 여기 더 나와가지고 아 내가 인스타그램을 키워서 이렇게 공구마켓 만들었다라는 거를 강의로 만들어가지고 줌이나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온라인 클래스 쪽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전화 코칭으로 해가지고 궁금한 부분들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SNS 하나만 잘 키우고 여기서 이제 점점 돈 되는 것들을 확장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정말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이제 사고 파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인스타 마켓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그램 마켓에 도전하려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작게 용돈부터 벌자 이런 마음으로 좀 했던 것 같고요. 왕초보다 보니까 막막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한 1년은 해보자. 팔로워 1000명은 일단 모으면서 인스타마켓 한 달에 한 번씩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1년을 이렇게 보내보시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금액 이상의 금액이 또 달성되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인스타마켓이 아니더라도 협찬이라던가 강의라던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돈 번 거지라고 해서 많은 거랑 이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가 했으면 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작게라도 시작해가지고 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공구로 이제 한번 진행하는 것까지 10,000원, 20,000원이라도 벌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동안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